안녕하세요. 흑백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스토리 여행 떠나 보실까요? 시작합니다. 그림자 도둑. 도시는 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언제나 어둠이 기생했다. 윤호는 그 어둠 속을 걷는 사내였다. 키 178cm 마른 체구지만 날렵한 몸놀림. 29의 나이에도 얼굴에는 세월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검은 후드와 낡은 운동화, 차가운 눈빛 속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윤호는 도둑이었다. 그러나 그가 훔치는 것은 사치품이나 장난감 같은 게 아니었다. 권력자들의 비밀 금고, 가진 자들의 더러운 돈. 그리고 그 돈은 늘 배고픈 이웃, 병원비 없는 아이들, 빚에 눌린 노인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도시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라 불렀고 경찰은 그를 범죄자라 쫓았다. 윤호 자신은 정의롭다고 믿지도 악하다고 단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외면당한 삶들을 위해 손을 더럽히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윤호는 오래된 구두 수성공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허리가 굽은 태수가 작은 등불에 의지해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갈라진 손, 낡은 안경 너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따뜻했다. 윤호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발자국 소리에 몸을 숨겼다. 누구시오? 태수가 문을 열고 어둠을 살폈다. 하지만 윤호는 이미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윤호는 낮에 들은 소문을 떠올렸다. 태수의 가게가 큰 빚 때문에 곧 철거될 거라는 이야기. 은행과 건물주는 냉정했고 노인의 손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윤호는 호주머니 속 장갑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오늘 밤 당신의 운명을 바꿔야겠군. 윤호의 머릿속에 화려한 카지노가 스쳤다. 가진 자들이 검은 돈으로 웃음을 터뜨리는 곳. 그의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윤호?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속정 깊은 그녀는 윤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형사였다. 그리고 누구보다 윤호가 그림자임을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민서, 넌 모르는 게 좋아.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도둑질은 도둑질이지. 내가 무슨 이유를 붙여도 결국 범죄야. 윤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결연하게 굳어졌다. 범죄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민서가 다가오려 했지만 윤호는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반드시 막아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네. 도시의 불빛 속 윤호의 그림자가 첫 발자국을 남기려 하고 있었다. 도시는 깊은 밤에도 눈부신 네온사인으로 가득했다. 웃음과 환호, 돈다발이 오가는 카지노는 가진 자들의 천국 같았다. 그러나 그 천국의 반대편 어둠 속에는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있었다. 윤호는 그 대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검은 후드를 눌러쓴 채 카지노 뒷골목에 선 윤호. 귀에 꽂은 이어피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해커 지민, 오래전 알게 된 조력자였다. 보안 카메라는 3분밖에 못 죽여. 그 안에 움직여야 돼. 충분해.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호는 창고를 타고 오르며 몸을 날렵하게 움직였다. 창문 사이로 들어서자 샹들리의 불빛과 함께 웃음과 술잔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값비싼 양복의 사내들이 포커판 위에서 돈을 쏟아내며 환호했다. 윤호는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움직였다. 보안실 앞 경비원 둘이 서성였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멀리 굴렸다. 금소금에 고개를 돌린 찰나 그는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갔다. 모니터에 수십 개의 화면이 번쩍였지만 이미 지민의 손에 의해 멈춰 있었다. 금고실 문 앞. 윤호는 장갑 낀 손가락으로 작은 장치를 패널에 붙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경보등이 붉게 깜박였다. 지민. 뭐야? 젠장.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어. 20초만 버텨. 내가 뚫을게. 윤호는 숨을 고르며 경비 발소리를 들었다. 긴장된 순간 패널이 삑 소리와 함께 풀렸다. 문이 열리자 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윤호는 단 2개만 챙겼다.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복도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보안이 더 빨랐어. 뛰어. 지민의 다급한 외침. 윤호는 뒤쫓는 경비들의 고함을 뒤로하고 옥상으로 몸을 날렸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 그림자가 날았다. 다음 날 아침 태수의 구두 수성 가게 앞.
은행 직원들이 빚 독촉장을 찍고 돌아갔다. 태수는 믿기지 않는 듯 주저앉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윤호는 후드를 깊게 눌렀다. 태수의 눈빛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눈을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민서였다. 차가운 눈빛이 윤호를 꿰뚫었다. 카지노 금고 사건 내 짓이지. 윤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담담히 답했다.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 민서. 상처만 입을 거야. 내가 도와준다고 믿는 사람들 언젠가 내 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 그땐 후회하지 마. 윤호는 대답 대신 그림자 속으로 발을 옮겼다. 민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도둑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저려오는 거지? 윤호의 발걸음은 다시 도시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첫 번째 미션은 성공했지만 그림자 도둑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의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 뒤편 경찰청의 브리핑 룸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 카지노 금고 경비의 진술 그리고 흐릿하게 찍힌 후드 차림의 남자. 민서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다. 윤호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동료 형사들은 그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범죄자와의 개인적 집착은 위험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서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윤호라는 것을. 며칠 뒤 윤호는 지민의 연락을 받았다. 이번엔 더 큰 건이 있어. 권력자들이 불법으로 모아둔 비자금. 도심 외곽 창고에 숨겨놨다는 정보야. 윤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태수의 미소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에도 필요한 만큼만. 하지만 윤호가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 창고 정보는 이미 경찰이 흘린 미끼였다는 것. 민서는 윤호가 움직일 거라 확신했고 그를 잡기 위해 함정을 준비해 두었다. 밤 외곽의 창고. 바람에 스산한 금속 소음이 울려 퍼졌다. 윤호는 지민의 무전 지시에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가득 쌓인 현금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곧 이상함을 감지했다. 너무 깔끔하다. 너무 눈에 띈다. 그때였다. 움직이지 마, 그림자. 수십 개의 후레쉬 불빛이 동시에 켜졌다. 사방에서 경찰들이 무기를 겨누고 있었다. 윤호는 이를 악물며 뒤로 물러섰다. 민서가 걸어 나왔다. 차갑지만 흔들리는 눈빛이었다. 끝났어, 윤호.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윤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그는 순간 계산했다. 출구까지 거리, 경찰들의 배치, 그리고 민서의 눈동자. 민서, 왜 하필 내가 날 막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맞겠어.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허리에 숨겨둔 연막탄을 바닥에 던졌다. 펑! 흰 연기가 순식간에 공간을 뒤덮었다. 경찰들의 시야가 막히자 총성과 고함이 뒤섞였다. 윤호는 몸을 낮추어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몇 발의 총알이 벽을 스치며 튀었고 날카로운 파편이 팔을 긁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민서는 연기 속에서도 그의 발자국 소리를 쫓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골목 끝 담장을 넘으려는 순간 민서가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이제 그만해, 윤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이 또렷했다. 윤호의 눈에는 결연함과 슬픔이, 민서의 눈에는 분노와 설명하기 힘든 아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 넌 나를 막으려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어. 이 도시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도시는 내가 아니라 법을 필요로 해. 윤호는 전력을 다해 손목을 비틀어 벗어났다. 순간 몸을 돌려 담장을 뛰어넘으며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담장 너머로 사라진 윤호. 그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잡힐 뻔했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서는 어둠 속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언젠간 내 그림자를 붙잡고 말 거야. 도시는 다시 평온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쫓는 발걸음도 더욱 빠르게 뒤따르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는 도시의 골목마다 작은 웅덩이를 남겼다. 네온사인의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며 일렁였다. 윤호는 젖은 후드를 벗지도 못한 채 태수의 구두 수성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어제 건네받은 돈 봉투가 아직도 그의 손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다. 문을 열자 낡은 종이방울이 딸랑 울렸고 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의 얼굴은 더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윤호. 윤호는 대답 대신 봉투를 건넸다. 태수는 그것을 받자마자 놀란 듯 눈이 커졌다. 봉투 속엔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 들어 있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냐?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가게가 더는 빚에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 사이로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수는 조용히 등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넌 늘 그림자 같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걸 하는지는 알 것도 같아. 윤호는 태수의 말에 눈길을 피했다. 무겁게 들이운 비 냄새와 기름 냄새, 오래된 가죽의 향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그때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윤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태수도 긴장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봤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낯선 이가 아닌 익숙한 얼굴이었다. 민서였다. 젖은 단발머리를 털며 그녀가 들어왔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쩐지 그 안에 갈등이 묻어 있었다. 또 밤거리를 서성이는구나, 윤호. 윤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태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도시가 어찌 돌아가는지는 나 같은 늙은이도 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들은 더 잃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선한 의도라도 잘못된 길로 얻은 건 오래 못 간다. 윤호야, 너도 언젠가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 거다. 민서는 태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들었지? 내가 하고 있는 게 결국 무슨 의미인지. 윤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는 수없이 들어온 비난이지만 이번엔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울림이 있었다. 태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민서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간 동정 때문이었을까? 그 순간 윤호의 가슴 속에 오래 묵은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게 옳은 걸까?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가게 안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호는 잠시 그 그림자에 시선을 두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 같았다.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둠. 민서가 입을 열었다. 윤호, 넌 언젠가 내 앞에서 선택해야 할 거야. 정의로운 길이냐, 아니면 그림자 속이냐. 윤호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후드를 고쳐 눌렀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태수에게 말했다. 가게는 지키세요. 더는 빚에 허덕이지 않게 될 겁니다. 문이 닫히자 딸랑이는 다시 짧게 울렸다. 태수와 민서는 침묵 속에서 그 울림을 들었다. 밖으로 나선 윤호는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네온사인의 불빛이 젖은 바닥 위에서 일렁였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낯선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 속에 살았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었다. 비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도시의 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언제나 또 다른 소음이 있었다. 사이렌 무전기, 거칠게 뛰는 발소리. 윤호는 카지노 금고에서 빠져나온 지 단 몇 분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가방 속에는 현금 뭉치가 빼곡히 들어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차갑게 땀이 맺혀 있었다. 허공에 부유하듯 어둠을 파고드는 그의 발걸음이 어느새 빨라졌다. 이쪽이다. 그림자 놈이야. 경찰의 고함 소리가 좁은 골목을 찢고 들어왔다. 윤호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벽을 타듯 뛰었다. 콘크리트 벽 위로 손끝이 스치며 살점이 까졌지만 아픔은 느낄 새도 없었다. 그는 오직 숨을 죽이고 달려야 했다. 뒤에서는 무전기의 잡음이 터졌다. 대상 확인 검은 후드 착용. 서둘러 포위하라. 윤호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오른쪽은 막다른 골목, 왼쪽은 폐허가 된 공장 건물. 그는 주저하지 않고 왼쪽으로 몸을 던졌다.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내부가 그를 삼켰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려는 찰나 발밑에 깔린 유리 파편이 바스러졌다. 소리가 울리자마자 뒤따라 들어온 그림자가 있었다. 민서였다. 숨을 몰아쉬며 총을 겨눈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호 이제는 멈춰. 윤호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친구였던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가슴을 조여왔다. 민서, 넌 몰라. 내가 가진 걸 멈추면 누군가는 굶고 누군가는 죽어. 그건 내가 짊어질 일이 아니야. 그건 국가의 몫이지. 국가가? 윤호는 비웃듯 웃었다. 그들이 언제 그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줬어? 그들이 눈 돌린 걸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민서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는 방아쇠 위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건물 바깥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다.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중이었다. 윤호는 눈치를 채고 가방을 움켜쥐었다. 민서, 넌 나 잡을 수 없어. 아직은. 그는 공장의 낡은 사다리를 타고 위층으로 몸을 날렸다. 민서는 재빨리 뒤를 쫓았지만 윤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빨랐다. 쾅! 위층 창문이 깨지며 윤호의 몸이 어둠 속으로 던져졌다. 빗방울과 함께 유리 조각들이 흩날리며 번쩍였다. 민서는 서둘러 창문에 다가섰지만 이미 윤호는 골목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다. 도시의 불빛 아래 추적은 끝나지 않았다. 민서는 총을 내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윤호 얼마나 더 어둠 속으로 도망칠 거야? 그리고 어딘가 그림자 속에 숨어선 윤호가 헐떡이며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윤호는 도시의 옥상 위에 앉아 있었다. 빗방울이 식은 콘크리트를 적시고 붉은 네온사인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은 아직 추격의 긴장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건 민서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총구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차갑지만 동시에 어딘가 흔들리던 눈빛. 윤호는 무겁게 중얼거렸다. 민서, 넌 왜 하필 나랑 마주하게 된 거야? 그의 기억은 자연스레 과거로 흘러갔다. 7년 전 좁고 낡은 동네 골목. 윤호가 처음 민서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쓰러진 노인을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던 윤호를 돕던 게 민서였다. 그녀는 그때 이미 경찰학교를 준비하며 불의를 참지 못하던 성격이었다. 넌 참 바보 같다. 남들 일에 왜 그렇게 뛰어드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그때 윤호가 했던 말은 지금의 그의 삶을 예고하는 듯했다. 민서는 늘 윤호의 곁에서 그가 어두운 길로 가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세상은 윤호에게 늘 잔인했고 결국 그가 발을 내디딘 곳은 그림자의 길이었다. 현재 민서는 경찰서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도 못하면서 습관처럼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서 윤호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왜 아직도 그 눈빛이 그렇게 아픈 거지? 그녀는 윤호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님을 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너진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던 그 뒷모습을 수없이 봐왔으니까. 하지만 경찰로서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용납할 수 없었다. 동료 형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민서 씨, 오늘도 그 그림자 도둑 때문에 신경 쓰는 거죠?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엔 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아래 어딘가 어둠 속을 달리는 한 남자에게 닿아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집 앞 우체통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낡은 운동화와 함께 찍힌 그 시절의 두 사람.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넌 빛이었고 난 그림자였다. 하지만 언젠가 그림자도 빛을 원해. 민서는 사진을 꼭 쥐며 눈을 감았다. 윤호. 그녀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윤호와 민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젠가 반드시 서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 상처와 감정은 점점 깊게 얽혀만 갔다. 거리는 폭우로 흠뻑 젖어 있었다. 번개가 도시의 하늘을 갈랐고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파고들었다. 윤호는 빗속을 달리며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 기업의 비리를 입증할 극비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걸 세상에 흘리면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무너진다. 윤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골목에 출구가 막혔다. 검은 비옷을 입은 형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민서가 걸어 나왔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이제 끝내자, 윤호.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우 소리를 뚫고 똑똑히 들려왔다. 윤호는 헛웃음을 삼켰다. 끝내? 넌 내가 왜 이런 길을 걷는지 알잖아. 알아.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이 길은 결국 너만을 무너뜨려 그리고 나까지. 민서의 손이 방아쇠 위에서 흔들렸다. 윤호의 눈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민서 우린 같은 걸 원했잖아. 누군가를 지켜내고 싶었던 거. 그래. 하지만 방법이 달라. 민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법을 믿고 넌 법을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 폭우가 그의 얼굴을 때리며 눈빛 속 슬픔을 가려주지 못했다. 넌 여전히 빛이네. 난 여전히 그림자고. 그 순간 경찰들이 움직이려 하자 윤호가 몸을 틀었다. 민서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쾅! 총성이 번개와 겹쳐 골목을 울렸다. 총알은 윤호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고통의 얼굴을 찌푸렸지만 끝내 멈추지 않았다. 빗속을 가르며 철문을 부수고 도망쳤다. 민서는 총을 내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에 남겨진 것은 피가 묻은 빗물 자국뿐. 동료 형사가 다가와 물었다. 왜 잡지 않았습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빗속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난 아직 그 그림자를 완전히 쏘아버릴 수 없어. 윤호는 피투성이가 된 어깨를 움켜쥐고 어두운 옥상 위에 몸을 기댔다. 그의 시선에도 민서의 모습이 겹쳐졌다. 민서. 언젠가 내가 날 완전히 맞겠지. 하지만 그날까지 난 그림자로 남을 거야. 폭우는 멈추지 않았다. 빛과 그림자가 서로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도시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윤호의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총알은 스쳤을 뿐이지만 빗물과 뒤엉킨 상처는 점점 무거운 통증을 퍼뜨렸다. 그는 옥상 난간에 몸을 겨우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젠장.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티겠군. 도시의 불빛이 멀리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윤호는 반사적으로 칼을 꺼내 들었지만 곧 힘이 빠져 손에서 떨어졌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칼질은 할 힘도 없으면서 아직 그림자랍시고 날뛰고 있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가죽 재킷에 얼굴 절반을 가린 마스크.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넌 누구지?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윤호를 가볍게 들어 올려 옥상 가장자리에서 끌어냈다. 동맹이라고 해두지 최소한 지금은. 윤호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남자의 손목에 새겨진 낯선 문신이었다. 번개와 뱀 그리고 칼이 얽힌 문양. 눈을 떴을 때 윤호는 낡은 지하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깨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옆에는 간이 수술 도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 낯선 남자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일어나긴 했네. 내 이름 윤호 맞지? 윤호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다. 내 이름을 어떻게? 너 같은 놈의 행적은 도시 밑바닥까지 소문나 있거든. 그림자 도둑. 가진 자들만 털고 없는 자들에게 돈을 흘려주는 정의로운 범죄자. 대단한 타이틀이지. 남자는 피식 웃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넌 아직 몰라. 이 도시엔 네가 건드리지 못한 더 큰 괴물들이 있다는 걸. 윤호의 눈이 흔들렸다. 괴물? 정치인, 거대 기업, 그리고 그 뒤에서 돈줄을 쥔 조직들. 네가 훔쳐낸 서류, 그건 그 괴물들의 목줄을 죄는 열쇠야. 윤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래서 넌 날 도우려는 건가? 남자의 눈빛이 잠시 빛났다. 도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 난 태식. 그리고 내 목표는 간단해. 이 도시를 잠식한 괴물들의 심장을 찌르는 것. 윤호는 침묵했다. 민서와의 충돌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웠지만 지금 이 낯선 남자는 윤호를 무기로 보고 있었다. 태식이 담배를 꺼트리며 중얼거렸다. 선택해. 다시 혼자 그림자 속에서 뛰놀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괴물의 심장을 파먹을 건지. 윤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엔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말한 괴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군. 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혼자가 아니다. 그 순간 지하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틈 아래로 번쩍이는 불빛. 누군가 그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태식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나이프를 꺼냈다. 손님이 온 모양이네. 내 빛의 친구일지도 모르지. 윤호의 눈이 커졌다. 민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시는 아직 새벽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에 젖은 골목마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윤호는 허리춤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지난 충돌에서 입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가 기댄 것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내, 태식이었다. 태식은 범죄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돈과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그는 질긴 생존력을 자랑했다. 윤호는 태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유는 단 하나, 더 큰 힘 없이는 이 끝없는 쫓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두운 창고 안 태식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윤호를 바라봤다. 넌 그림자처럼 움직이지만 결국 피를 흘리는 건 사람이지. 이번엔 나랑 손을 잡아야 살아남는다.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문제였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 그는 태식과 손을 맞잡았다. 순간 차갑지만 묵직한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짧은 동맹의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호, 낯익은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온 불빛 속에 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도록 윤호를 쫓아온 이 도시의 그림자 사냥꾼, 이제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윤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태식이 비웃듯 말했다. 이야, 경찰 양반까지 여기 오셨네. 타이밍 죽이네. 민서는 총구를 윤호에게 겨눴다. 총성 대신 날선말이 먼저 터져 나왔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봤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윤호. 윤호는 숨을 고르며 피 묻은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는 태식과 손을 잡았지만 그 순간 민서에게 정면으로 발각된 것이다. 민서, 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잖아. 이제 변명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건 범죄자와의 동맹이야. 내가 서 있던 선을 내 손으로 무너뜨린 거야. 윤호의 눈에 분노와 절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착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민서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태식은 느긋하게 팔짱을 끼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이거 재밌네.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공기는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민서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윤호는 그 떨림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감정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림자의 균열은 이미 벌어졌다. 선택은 이제 피할 수 없었다. 윤호와 민서는 서로 몇 걸음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 창고 천장의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어두운 공간을 조각냈다. 그 사이 민서의 총구가 윤호의 가슴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윤호는 짙은 피 냄새가 섞인 숨을 내쉬었다. 부상으로 몸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민서, 총을 내려.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내가 한때 믿었던 그 사람일 수도 있어. 민서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는 듯 했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는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믿었던 사람. 윤호, 널 믿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내가 만든 변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알아?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상처를 만든 건 나 같은 놈이 아니라 이 도시야. 가진 자들이 모든 걸 빨아들이고 태수 같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단지 그 균형을 조금은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야. 민서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살짝 움찔했다. 도둑질이 정의가 될 순 없어. 내가 뭐라 말하든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태식이야. 그는 희생자가 아니라 포식자지. 내가 손을 잡은 순간 넌 이미 선을 넘은 거야. 윤호의 목소리가 한층 거칠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내가 믿는 법은 약자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손 내밀었냐?
넌 정의를 입에 담지만 결국 그 정의란 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겐 아무 힘도 되지 못했어. 민서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건 윤호의 말이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없이 법의 한계를 보아왔고 그 앞에서 분노했으며 때로는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방식이 옳다는 건 아니야. 법이 부족하다면 고쳐야지. 내가 하는 건 단순한 폭력이고 도둑질이야. 결국 너도 태식 같은 놈이랑 다를 게 없어. 윤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민서, 넌 나랑 다르지 않아. 내가 왜 그리 밤마다 날 뒤쫓았는지 알아? 단순히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도 이 선이 옳은지 틀린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넌 나를 통해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민서의 눈에 번뜩이는 분노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고통이 동시에 어렸다. 그녀는 총구를 더욱 곧게 세웠다. 그만해, 윤호. 내 안에서 흔들리던 건 이제 끝났어. 널 여기서 끝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 순간 태식의 비웃음이 어둠 속에서 퍼졌다. 아주 잘하는데? 연인끼리 재판이라도 하는 것 같군. 근데 말야, 언제쯤 방아쇠를 당길 거야, 아가씨? 민서의 손가락이 더욱 방아쇠에 힘을 주었다. 윤호는 피투성이의 손을 천천히 들어 총구 앞에 내밀었다. 쏴라, 민서. 내가 믿는 정의라면 난 받아들일게.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게 단지 정의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자. 민서의 숨이 가빠졌다. 방아쇠는 단 한 번의 압박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미세하게 빛나는 눈물이 맺혔다. 어둠 속 총성과 침묵 사이의 간극이 길게 늘어졌다. 민서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멈춰 있었다. 한 뼘 앞 윤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찰나의 침묵이 흐른 뒤 민서의 어깨가 떨렸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의지와 그를 향해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이 서로 맞부딪히며 몸속을 휘저었다.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총구는 여전히 윤호를 겨누고 있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호는 피투성이의 손으로 총구를 더 가까이 밀어붙였다. 내가 흔드는 게 아니야, 민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흔들고 있는 거야. 넌 늘 정의와 법 사이에서 진짜 옳은 게 뭔지 고민했잖아. 날 잡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도시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는 게 옳은 건지. 민서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방아쇠에 힘을 줬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아 있었지만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민서, 윤호가 거칠게 숨을 내쉬며 외쳤다. 내가 당길 수 없는 이유를 직시해. 내가 지금 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내가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야. 아니, 누군가지. 민서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총을 쥔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지만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대신 거친 숨을 토해내며 총구를 조금 떨궜다. 젠장 윤호. 넌 내게 최악이야. 그런데 왜 아직도 난 널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거지? 그 순간 태식이 어두운 구석에서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이거야말로 최고의 코미디군. 경찰이 범죄자를 향해 눈물 흘리고 도둑은 정의를 설파하고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야. 민서는 화들짝 뒤돌아 태식을 노려보았다. 총구는 곧장 그의 가슴을 향했다. 입 다물어, 태식. 내가 이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러나 태식은 여유롭게 웃었다. 아니, 난 조종할 생각 없어. 이미 너희 둘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렸으니까. 경찰과 도둑, 사랑과 증오. 이보다 더 흥미로운 조합이 어디 있겠어? 윤호는 이를 악물고 태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넌 입만 열면 피 냄새가 난다, 태식. 하지만 잊지 마.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너 같은 짐승이 아니라 나를 끝낼 수도 있었던 그리고 끝내지 못한 한 사람이다. 민서의 총구가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태식에게로 그리고 다시 윤호에게로 옮겨갔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속에서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윤호. 너랑 끝까지 가보겠다. 하지만 그 끝은 내가 바라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나를 잡든 내가 너를 설득하든 어쨌든 우린 같이 가야 할 거야.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이미 서로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낡은 전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민서의 손은 여전히 총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는 피보다 무거운 감정이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윤호와 민서의 관계는 단순한 경찰과 도둑을 넘어 서로의 삶을 뒤흔드는 불가피한 운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두운 창고 안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윤호와 민서 그리고 태식. 세 사람의 숨결이 팽팽하게 뒤엉켜 있었다. 태식은 천천히 손뼉을 치며 웃었다. 하, 기가 막히군. 경찰과 도둑이 총구를 맞대다가 결국 나 같은 놈 앞에서 같은 자리에 서 있다니. 민서는 총을 움켜쥔 손에 힘을 줬다. 태식, 넌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도시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야. 맞아. 그런데 경찰 양반, 넌 도둑 하나 제대로 못 잡았잖아. 법의 이름, 정예, 그건 다 썩었어. 내가 지키려는 것들보다 저 윤호라는 녀석이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진짜 같지 않나?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 태식의 말은 그녀가 억눌러온 갈등을 날카롭게 찔렀다. 윤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피로 물든 그의 셔츠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태식 넌 틀렸어. 난 정의롭지도 영웅도 아냐. 하지만 너 같은 놈을 내버려 두는 건 이 도시의 죄야. 민서가 나를 찾든 말든 널 막는 건 내 몫이야. 민서는 윤호를 바라봤다. 눈빛 속엔 여전히 체포해야 할 범죄자가 있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솔직하게 싸우는 남자가 있었다. 태식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권총을 꺼내 들었다. 좋아. 그럼 누가 먼저 총을 쏘나 해보자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 개의 총구, 세 개의 심장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상부의 압박, 경찰로서의 의무, 그리고 윤호에 대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윤호는 태식을 뚫어져라 보며 낮게 말했다. 민서 선택해. 날 잡아도 좋아.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총성이 울렸다. 순간의 정적. 연기가 거치자 태식이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총이 바닥에 굴러가며 쇳소리를 냈다. 민서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방아쇠는 그녀가 당긴 것이었다. 윤호는 굳어버린 채 민서를 바라봤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널 잡으려던 게 아니야. 이 도시는 그보다 더 큰 괴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윤호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총을 조심스레 빼앗았다. 그리고 짧게 속삭였다. 고마워. 하지만 넌 날 잡아야 했어. 민서가 눈을 뜨자 윤호의 뒷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창고에는 태식에 쓰러진 몸과 총을 손에 쥔 채 무너져 내리는 민서만 남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윤호, 언제까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거야? 바깥에서는 새벽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다. 재미있으신가요? 다음에 만나요.